150명 이상의 남녀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핵잠수함 안에서 3개월 동안 바닷속에 함께 살았습니다. 와이파이도 없고 햇빛도 없는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폐쇄된 환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인간의 인내 한계가 시험받는 장소입니다. 미국 해군 수병들은 임무뿐만 아니라 감정과 본능과도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에 어떻게 적응했는지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항상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해군이 쉽게 공유하지 않는 진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 잠수함 수병들이 도전적인 해저 환경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곧 공개될 것이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가장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축구장 길이에 가까운 금속 덩어리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게는 18,000톤 이상이고 수백 미터 깊은 바다 밑에 잠겨 있으며 3개월 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휴대폰 신호도 없고 소셜 미디어도 없으며 햇빛도 없고 진정한 의미의 사적인 공간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전략 핵잠수함에서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미국 핵무기 체계의 주력 잠수함으로 길이는 약 170m, 너비는 13m이며 약 155명의 수병을 수용할 수 있고 그중 약 4명에서 6명은 장교이고 나머지는 기술 전문 병사들입니다. 그 잠수함의 내부는 매우 엄격하게 구획되어 있으며 기계실, 엔진룸, 탄도미사일 격실, 생활구역, 조종실, 식량 창고, 의무실 등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잠수함에서 수병 1인당 평균 공간은 균등하게 나눌 경우 약 1.8제곱미터에 불과하며 이는 공중 화장실 칸 하나의 면적과 거의 같습니다. 미국 잠수함의 침대는 2층 구조로 오븐 속 트레이처럼 밀접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개인 침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3명이 교대 근무에 따라 한 침대를 번갈아 사용합니다. 특히 잠수함 내부 공기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산소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수산화 리튬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생되지만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수병들이 말하길 잠수함 내부 공기는 곰팡이 냄새, 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으며 공기 정화 시스템이 계속 작동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활용수 역시 소변과 목욕수를 정화 장치를 통해 재사용합니다. 물론 이렇게 답답해 보이지만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연간 유지 및 운영 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약 20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는 핵연료, 정비, 물류, 훈련, 특히 보급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수병들을 위한 식량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잠수함 안에서의 개인 공간은 사치에 가깝습니다. 이곳에서는 화장실조차도 교대로 사용하며 작은 샤워실 하나를 30명에서 40명이 함께 사용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면 수병은 다른 이들이 잠든 틈을 타 임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조용한 하층 갑판이나 구석진 곳을 찾아야 합니다. 잠수함 안에는 잠금 문도 없고 더블 침대도 없으며 개인실도 없습니다. 잠수함 전체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 운영되며 모든 활동은 분 단위로 정밀하게 계획되어 있어 개인화를 위한 시간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하루는 6시간씩 3교대로 나뉘고 그 후 12시간 동안 식사, 휴식, 훈련, 운동, 독서와 휴식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사생활이 철저히 사라진 그곳에서는 아무리 강인한 미국 잠수함 수병이라도 군대가 항상 언급을 회피해온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와 그에 따른 심리적 위기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인간이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해소 방법 없이 3개월 동안 기계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해군 사관학교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병의 약 65%가 문을 부수고 탈출하고 싶을 만큼 답답함을 느꼈으며 43%는 항해 두 번째 달에 명백한 심리적 흥분이나 우울 증세를 보였고 17%는 밀폐된 공간의 압박감 속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민감한 오락물을 잠수함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사적인 잡지도 없고 제한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도 없으며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연인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습니다. 내부 네트워크는 있지만 항상 접속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감정적인 휴식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항해에서도 몰래 가져온 오락용 USB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금괴처럼 서로에게 전달됩니다. 고화질 드라마 한 편은 귀한 간식 몇 상자나 응급보관소에 있는 향 좋은 커피 한 봉지와 맞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수병은 FHD 드라마 전편을 한 편당 $8에 판매하며 항해마다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정교하게 미니 장비를 기술 점검 장치로 위장하거나 휴대폰과 연결된 형태로 가져와 개인 오락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적발되었을 경우 징계는 가볍게 끝나며 지휘관은 이런 밀폐된 환경에서 절대적인 금지 조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을 찾는 것도 이 밀폐된 환경에서 하나의 예술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화장실에 비정상적으로 오래 있으면 모두가 알아차리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 수병이 추가되면 이 공동 공간에서는 존중과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2010년 이전까지 미국 잠수함 함대에는 여성 군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밀폐된 환경에서의 사생활 보장과 규율 유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 성평등 정책, 인력 자원 확대의 필요성으로 인해 미국 국방부는 정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4월, 미국 해군은 여성의 핵잠수함 복무 금지를 공식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첫 배치는 오하이오급 및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4척에 24명의 여성 장교로 구성되었으며 3개 조로 나뉘어 각 조는 6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14척의 잠수함에 120명 이상의 여성 장교가 승선했고 2020년까지는 미국 해군이 약 600명의 여성 수병이 잠수함 부대에서 근무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성 수병 탑승은 많은 이들이 진보라고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조건, 심리, 규율, 기술 및 물류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선실 개조 비용입니다. 여성 수병을 위해 별도의 화장실과 수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각 잠수함마다 평균 $300,000에서 $500,000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 한 척은 선미 쪽 전체 화장실 구역을 개조했으며 총 $40,000가 들었습니다.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 장교들도 개인실은 없으며 1인당 3시간씩 교대로 침실이나 샤워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24시간 내내 순환합니다. 관리 측면에서는 성 관련 행동에 대한 규율 위반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USS 와이오밍 함에서 남성 수병들이 여성 동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1년 이상 지속되다가 적발되었으며 10명이 계급을 박탈당하고 2명이 군사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잠수함 사령부는 함내에서 절대적인 사생활 존중과 규율 강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감한 문제들이 나타났으며 몇몇 여성 장교는 임무 수행 중 또는 이후에 임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함내 행동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입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잠수함의 혹독한 생활 환경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식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 미국 해군은 매 항해 전 임신 검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업데이트해야 했으며 임신한 여성 수병은 육상 임무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성별 간 충돌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2019년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수병의 38%는
고립감을 느끼거나 남성 동료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22%는 회의 중 성적인 농담을 들은 적이 있으며 6%는 부적절한 행동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해군은 특별한 한라인을 개설하고 성 관련 행동을 관리하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사건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는 콜롬비아급 잠수함과 같은 신형 함정이 여성 수병 전용 생활구역을 처음부터 설계하여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 함정의 60% 이상은 구형이어서 매 항해가 규율 유지와 건강한 생활 환경 보장에 있어 도전입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800명 이상의 여성 군인이 잠수함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지만 심리적 이유로 중도 하차하는 여성 수병의 비율은 남성보다 2에서 3배 더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폐쇄된 잠수함 환경에서 인사관리 및 정신적 지원 대책이 점점 더 엄격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미국 해군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수함 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해군이 적용한 몇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심리 및 직업 윤리 교육입니다. 모든 장교는 잠수함 승선 전 최소 6회의 심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중 2회는 밀폐된 환경에서의 감정 조절과 전문적인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효과는 높지 않습니다. 2023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 후 90일이 지나 정확히 내용을 기억하는 수병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보조 대책으로 수병들에게 기분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를 복용할 것을 권장하며 비타민과 약한 항구울제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약품 분배에 드는 평균 비용은 3개월 항해 기준으로 함정당 약 1만 9,200달러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수병의 약 30%는 약물이 체력과 임무 수행 중 집중력에 영향을 줄까봐 복용을 거부합니다. 시설 측면에서는 일부 함정에서 스포츠 시뮬레이션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공간을 시범 운영하며 자전거 기구, 반사 펀칭 머신, 전신 마사지 의자 등을 설치했습니다. 한 공간을 설치하는데 약 14만 5천 달러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공간의 사용시간 중 80%가 체력이 좋은 수병들에게 집중되었고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는 기술 장교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한 해결책은 어떨까요? 특히 버지니아급과 오하이오급 잠수함에서는 지휘관이 개인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일부 수단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편지 형식의 오락 콘텐츠 제공이나 개인 건강관리 도구로 가장한 소형기기 반입 등이 그것입니다. 일부 함정에서는 그런 기기를 지참한 수병의 비율이 꽤 높았으나 그 사용이 규율이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지휘관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리버티 포트입니다. 이는 통제된 휴가 항구로 70일에서 100일에 달하는 장기 해저 순찰 중 핵 잠수함은 괌, 일본, 하와이, 싱가포르, 필리핀 수빅만 등 전략적 기지에 떠올라 수병들에게 단기 휴식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휴가는 보통 24시간에서 72시간까지 지속되며 수병들은 하루 최대 150달러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급받아 식사, 휴식, 쇼핑 또는 합법적인 장소에서의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USS 조지아함에 복무했던 한 참전 군인은 파타야에서 이틀 밤을 쉬는 것만으로도 다시 2개월간 수중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정신력을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휴가가 끝나면 모든 인원은 건강검사와 심리평가를 포함한 의무검사를 거쳐야 하며 임무 복귀 준비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그 외에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조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성 수병 간 접촉 시간 제한, 교대 근무 시간을 다르게 편성, 화장실 내 카메라를 꺼 사생활을 보장하는 조치 등입니다. 또한 항해 초반 10일 동안 민간 심리 전문가를 탑승시키는 방식도 활용되며 이는 공식적으로는 임무 성과 평가를 위한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초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특수한 환경에서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잠수함 수병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주목할 만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소 조치 이후에도 한 가지 깊이 고민해야 할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잠수함 수병들의 특수한 심리적 압박이 핵 안전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도전이 전략 무기 시스템 운용에 있어 수병의 집중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닷속에 있는 한 병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순한 순찰이 아니라 중요한 무기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최대 20기의 트라이던트 2D5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각 미사일은 최대 8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총 파괴력은 1945년 히로시마를 파괴한 폭탄의 약 2.4배에 달합니다. 2020년 랜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잠수함 수병의 약 45%가 60일 이상 임무 수행 후 만성 스트레스 증세를 보였으며 20%는 우울증 위험이 있었고 70%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겪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평균 24% 감소했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30% 증가했습니다. 전 전략 핵무기 고문인 브루스 블레어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사 버튼에서 몇 센티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날들이 있었다며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적국의 무기가 아니라 동료들의 수면 부족, 피로, 혼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수함의 생활이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식단이나 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떨까요? 미국 잠수함의 약 90일간의 장기 항해를 위해 약 16에서 18톤의 식량이 준비되며 저장 공간에 맞도록 작게 나누어 보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끼 다양한 음식이나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기는 어렵습니다. 잠수함의 한 전직 요리사는 때때로 아침은 달걀, 점심은 차가운 피자, 저녁은 든 통조림 고기라고 밝혔습니다. 맛있게 먹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수함 요리사의 일은 매우 중요하고 극도로 복잡한 작업입니다. 음식의 질은 전체 승무원의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6개월 전부터 150명 이상의 인원을 위한 식자재 구입과 각 식사를 계획해야 합니다. 잠수함 수병들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 미국 가정에서 먹는 음식과 비슷합니다. 수병들은 종종 어느 잠수함의 음식이 더 맛있는지 서로 논쟁합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달걀, 우유는 몇 주 이상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요리사들은 주로 통조림과 냉동식품으로 주요 요리를 만듭니다. 미국 잠수함 수병들은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정 간식 이렇게 4끼를 먹습니다. 주요 식사에는 주로 고기, 생선, 닭고기 같은 메인 요리와 감자, 채소, 밥 같은 반찬이 포함됩니다. 주요 식사 사이에는 간단한 간식이 제공되며 이는 주로 빵, 과일, 우유 및 기타 스낵류로 구성됩니다.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는 특별 식사가 제공되며 그날에는 스테이크, 해산물 또는 케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자정 간식은 보통 주간 식사에 남은 음식이나 별도의 간단한 요리로 구성되며 주로 야간 근무를 하는 수병들을 위한 식사입니다. 잠수함 내 조리 과정은 제한된 공간에 맞춰 조정됩니다. 대부분의 식사는 대량으로 준비되며 조리 방법은 굽기, 삶기, 전자레인지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 잠수함의 주방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계속 움직이는 선박 환경에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병들은 지정된 식당 구역에서 식사를 합니다. 각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제공되어 임무 수행 중 일정과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중 생활은 신선한 식품을 항상 섭취할 수 없는 도전이 있지만 잠수함 수병들은 영양이 충분한 식단 덕분에 임무 중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수함은 음식을 어디에 보관할까요? 잠수함에는 다양한 저장실, 냉장실, 냉동고가 있습니다. 장기 임무 중에는 이 저장 공간을 초과하는 식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조림 식품 상자는 출입구 통로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수병들은 공간을 아끼기 위해 이 식품 상자 위를 걸어 다닙니다. 또 다른 주목할 문제는 잠수함 내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쓰레기 담당자는 생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를 임무기간 내내 보관해야 하며 항구에 도착한 후에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쓰레기는 육상 처리 시설로 이송됩니다. 바다에 있을 때 미국 잠수함은 국제 쓰레기 처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해군은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는 등 해양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폐기물은 가루 형태로 가공되어 바다에 안전하게 배출됩니다.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같은 재료는 압축되어 선내에 보관되며 항구에 도착하면 재활용 또는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침몰한 잠수함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잠수함에는 탈출 트렁크가 있습니다. 탈출 트렁크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밀폐된 공간과 비슷합니다. 수병들은 산소 호스가 있는 보호복을 입고 그 안으로 이동합니다. 수병이 탈출 트렁크 안으로 들어간 후 바닷물이 유입되어 내부 압력을 바다의 압력과 같게 만듭니다. 탈출 트렁크 내부 압력이 바다와 같아지면 수병은 문을 열고 구조 잠수정인 DSRV, 즉 심해 구조 잠수정과 연결합니다. 이상으로 미국 잠수함에서의 생활과 그 속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서 더 흥미로운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